무례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? 당신이 그 사람 때문에 하루 종일 흔들리는 겁니다. 길에서 들은 한마디, 직장에서의 비꼼, 가족이 툭 던진 상처 주는 말. 그 일 자체는 길어야 3초면 끝났는데 왜 우리는 몇 시간, 며칠씩 기분을 빼앗길까요?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이 내뱉은 말 그 자체보다 그 말이 끝난 뒤에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된다는 점입니다. 상대는 이미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그 사람이 계속 살아 숨 쉽니다. 왜 그런 말을 하지? 내가 만만해 보였나? 그때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.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손실이 시작됩니다. 오늘은 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래를 영원히 끝내는 가장 조용하고 강한 대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누군가 당신에게 아주 더러운 오물이 든 선물 상자를 내민다고 상상해 보세요. 그런데 당신이 그걸 받지 않으면 그 상자는 누구 손에 남을까요? 당연히 준 사람 손에 남습니다. 무례한 말도 똑같습니다.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고,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, 그 사람 안의 문제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굳이 두 손을 뻗어 그 상자를 받아듭니다.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 들여놓고 밤새 다시 열어보며 스스로를 괴롭히죠. 애초에 받지 않으면 끝날 일을 내가 덥석 받아버렸기 때문에 오래 괴로운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그 더러운 상자를 굳이 받아오는 걸까요? 우리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. 뇌는 원래 좋은 일보다 위험 신호를 더 크게 잡습니다. 그래서 칭찬 10마디보다 비난 1마디가 훨씬 오래 남습니다. 문제는 이 경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. 무례한 상사의 비꼼, 익명의 악플, 예의 없는 지인의 한마디를 뇌는 생존의 위협으로 착각하고 계속 곱씹게 만듭니다. 상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만 아직 그 장면에 멈춰 있는 겁니다. 이 착각을 의식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경보에 평생 휘둘리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10명 중 9명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비꼬듯 말합니다. 이걸 이렇게밖에 못했어요? 신기하게도 머릿속에는 9명의 반응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만 남습니다. 집에 가는 길에도 생각나고 씻을 때도 생각나고 누워서 눈을 감아도 다시 떠오릅니다. 이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. 뇌는 원래 칭찬보다 위협을 더 크게 저장하기 때문입니다. 문제는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. 그 말에 내가 하루를 더 얹어버리는 데 있습니다.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. 경제학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쓰느냐가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.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집중력도 한정돼 있고 감정 에너지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더 비쌉니다. 무례한 사람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친다는 건 그 사람 말에 상처받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. 내 가장 귀한 자산을 회수할 수도 없는 감정 손실에 계속 쏟아붓는 것입니다. 한마디는 짧습니다. 그런데 손실은 길어집니다. 이미 엎질러진 무례함에 계속 분노하는 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 오류입니다. 더 정확히 말하면 무례한 사람은 한마디만 던졌는데 우리는 그 한마디에 하루 전체를 붙여버립니다. 집중이 깨지고 해야 할 일이 밀리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도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고 밤에는 쉬어야 할 시간까지 빼앗깁니다. 결국 한 사람의 무례함이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 전체의 생산성과 평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. 그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경제적 손해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우리는 상처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. 왜냐하면 무례한 말을 들으면 뇌는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 순간의 반격 충동을 따라가면 상대의 무례함은 짧게 끝났어도 내 손실은 훨씬 길어집니다.
그래서 중요한 건 통쾌한 한마디가 아니라 손실을 여기서 끊어내는 선택입니다.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첫째, 웃으면서 은근히 선을 넘는 사람. 생각보다 예민하시네요. 그냥 농담인데 왜 그러세요? 이런 말은 설명을 요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당신을 흔들려는 말입니다. 당황해서 변명하거나 같이 웃어주면 그 상자를 받는 겁니다. 이럴 땐 무표정하게 3초간 쳐다보며 침묵하세요. 그 침묵 자체가 나는 그걸 받지 않겠다는 신호가 됩니다.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. 하지만 모든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. 상대가 원하는 건 보통 설명이나 해명이 아니라 당신이 흔들렸다는 반응입니다. 그래서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반응의 문을 닫는 가장 조용한 통제입니다. 둘째, 대놓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.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?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? 이때 같이 소리를 지르면 상대의 진흙탕에 같이 구르는 꼴입니다.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.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감정을 나에게 쏟아내고 있구나.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철저히 분리하는 방화벽을 치는 겁니다. 특히 더 어려운 건 가까운 사람의 무례함입니다. 낯선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 정체성까지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.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상대의 피곤함, 불안, 좌절이 무례한 말의 형태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을 곧바로 내 가치로 번역하지 마세요.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. 말로 상대를 눌러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상대 손에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반격을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 하루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. 내 평온이 유지되면 그때 이미 이긴 겁니다. 이제부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무례함 앞에서는 이 한 문장만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. 그 선물을 거절합니다. 그리고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, 멈추기.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. 즉시 반응하는 순간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. 둘째, 분리하기. 저 말은 저 사람의 상태이지 내 가치가 아닙니다. 셋째, 회수하기. 내 시간, 내 기분, 내 하루를 다시 가져오세요. 내 귀한 자원을 너에게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세요. 당신의 마음은 남의 무례함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닙니다. 당신의 삶을 위해 써야 할 가장 비싼 공간입니다. 그러니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무례함을 내 마음속에 장기 보관하지 마세요. 받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몫으로 끝납니다. 당신의 반응이 곧 당신의 권력입니다. 오늘부터는 아무나 그 권력을 쓰게 두지 마세요.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오늘도 가볍고 단단하게 당신만의 하루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.